복순아, 왜 이렇게까지 막아서는 거야? 이 늙은이가 오늘 이거라도 못 주워오면 내일은 굶어 죽어야 한단 말이다. 복순아, 그만해. 너 왜 이렇게 눈이 흔들리냐? 무섭게 제발 좀 비켜. 오늘만 가면 돼. 너까지 이러면 내가 뭘 믿고 살아? 그 눈빛,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진다는 듯이. 그 순간 공터 뒤편에서 기분 나쁜 금속 긁히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철컥, 철컥. 뭐야, 저건? 복순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건물 꼭대기를 바라봤습니다. 복순아,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춘천 소양강역 골목 허름한 단칸방에서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77세 박만수는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부여잡으며 신음을 내뱉었지만 50년 넘게 새벽잠이 없었던 그에게 이 시간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일어났네, 여보. 또 하루 시작이야. 내가 없어진 지 벌써 15년이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은.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로 집도 팔고 적금도 모두 깼지만 결국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봤으면 속상해했을 거야. 만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도 사치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포기와 멸치젓갈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폐지를 팔아받은 3,000원으로 겨우 복순이 사료를 샀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더 많은 폐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녁을 굶어야 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진돗개 복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복순이는 3살 난 암컷으로 2년 전 비 오는 날 골목에서 떨고 있던 것을 만수가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때 복순이는 갓 태어난 새끼처럼 작았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순아, 잘 잤니? 오늘도 할아버지 따라갈 거지? 많이 주어야 해. 너 밥값도 벌어야 하고. 복순이는 컹컹 짖으며 대답하듯 꼬리를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만수는 복순이 밥그릇에 사료를 넣어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료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후엔 또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놈, 먹는 것만큼은 사람보다 나아. 나는 라면으로 때우는데 너는 제대로 된 사료 먹고. 복순이는 사료를 먹으면서도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고마워한다는 듯이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있어서 만수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진작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간단한 아침을 마친 후 만수는 마당 한켠에 세워둔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 산 리어카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공장에서 30년간 일했지만 아내 병원비로 모든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놈 덕분에 밥은 먹고 살지. 리어카 바퀴는 삐걱거렸고 손잡이 부분은 세월의 흔적으로 반들반들했습니다. 만수는 굳은 손으로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물집이 잡혔지만 이제는 단단해졌습니다. 복순이는 언제나 그렇듯
리어카 옆에 바짝 붙어 함께 걸을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는 것이 복순이의 일상이었습니다. 때로는 만수보다 먼저 폐지를 발견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놈의 세상,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복순이도 먹여 살려야 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삶에 대한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복순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만수는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시장 뒤편 공터에서 어제 버려진 골판지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수거함을 둘러볼 생각이었습니다. 요즘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은 것은 일찍 나가야 주울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만수는 문득 지난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나타나서 고생 많다며 어깨를 두드려주던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아내는 건강했을 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 함께 웃으며 살던 그때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복순이도 잘 키우고 있고. 혼잣말을 하며 걷는 만수의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리어카 바퀴 소리와 복순이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서서히 꺼져가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복순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만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달랐습니다. 가슴 한켠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인지 아니면 나쁜 일의 전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었습니다. 복순아, 오늘도 우리 힘내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복순이가 한번 짖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개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날이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서자 새벽 공기가 유난히 축축했습니다. 평소보다 습도가 높아서인지 만수의 관절이 더욱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복순이의 행동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앞장서서 신나게 뛰어다니던 복순이가 오늘은 리어카 옆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낑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만수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복순이의 행동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왜 이래? 어디 아프니? 만수는 리어카를 잠시 세우고 복순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는 촉촉하고 열도 없었습니다. 다리를 만져봐도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눈빛은 분명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복순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만수는 복순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리어카를 끌고 걷기 시작했지만 복순이는 계속해서 만수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저 멀리 앞서 나가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시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건물 2층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상점 간판 하나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간판을 고정하던 철제 볼트가 부식되어 헐거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위험해 보이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간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에도 옆 동네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건물들이 다 낡아서 언젠간 큰일 날라. 만수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간판이 기울어진 건물을 올려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털이 곤두서 있었고 온몸이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복순아, 가자. 거기 위험해. 만수가 복순이를 부르자 그제야 복순이는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뒤돌아보며 그 건물을 경계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시장 뒤편 공터까지 오늘은 20분이나 걸렸습니다. 복순이가 계속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수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순아,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니? 복순이는 만수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위험해요.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들이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습니다. 공터에 도착해서 만수는 리어카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확인해둔 골판지 더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만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옆에 있어줘. 할아버지도 왠지 마음이 안 좋네. 만수는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골판지를 리어카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일했습니다. 복순이의 행동이 전염된 것인지 그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화물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는 차량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닌 소리였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복순이가 갑자기 귀를 바짝 세우고 화물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만수의 바지를 입으로 물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뭘 이렇게 당기니? 하지만 복순이는 더욱 세게 당겼습니다. 마치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복순이의 이상한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온 골목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다니던 길인데도 말입니다. 평소보다 고요하고 뭔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새들도 평소보다 적게 지저귀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가슴 한켠이 답답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순이의 불안이 자신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과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시장 입구 근처 늘 폐지가 모이는 공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만수는 리어카를 세우고 종이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확인해둔 골판지들이 그대로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복순이가 갑자기 리어카 손잡이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당기며 방향을 돌리려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만수가 일하는 동안 조용히 기다리거나 주변을 어슬렁거렸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순아, 왜 이러니? 장난하냐? 만수가 리어카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자 복순이는
더욱 절박하게 손잡이를 물고 당겼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뒤편 공터에서 두 남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새벽에 뭐 하는 거야? 만수는 중얼거리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사이로 두 명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작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격하게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돈 받고 일 못하면 어떡하냐고. 아니야, 계획이 바뀐 거라고. 단편적인 대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무슨 일로 저렇게 다투는 것일까요? 복순이는 울부짖듯 컹컹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낯선 사람들을 보면 경계하면서도 조용히 있었는데 오늘은 마치 경고하듯 짖어댔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온몸이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복순아, 조용히 해. 괜한 트러블 생기면 안 돼. 만수는 복순이를 달래며 다시 골판지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계속해서 그 남자들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장 쪽에서 큰 화물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평소보다 컸고 무거운 짐을 실은 듯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화물차는 만수가 있는 공터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화물차 뒷문이 활짝 열리더니 무거운 철제 파이프들이 무단 적재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파이프들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급하게 내려서 뒷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파이프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철제 파이프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쿵 하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운전사는 당황하며 파이프를 다시 들어 올리려 했지만 혼자서는 무거워서 힘들어했습니다. 복순이가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공격적으로 짖어댔습니다. 만수는 복순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물차나 낯선 사람을 봐도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아, 진정해. 무슨 일이니? 그때 다투던 두 남자 중 한 명이 화물차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사와 무언가 급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만수는 놀라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철제 파이프가 또 하나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만수가 서 있던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파이프가 아슬아슬하게 할아버지 발치에 멈췄습니다. 이게 뭔 난리야. 만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제 파이프는 상당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떨어졌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더욱 절박하게 만수의 바지를 물고 당겼습니다. 이제는 리어카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며 이곳을 떠나자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화물차 주변이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투던 남자들이 서둘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사도 당황한 기색으로 파이프들을 대충 정리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뭔가 이상해. 만수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한 위험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복순이의 이상한 행동, 다투던 남자들, 그리고 위험하게 적재된 철제 파이프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복순이는 이제 거의 울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만수를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제발 여기서 떠나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깨의 직감이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복순이가 무언가를 감지한 것일까요? 화물차가 급하게 떠나고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만수는 복순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알겠어, 복순아.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순이가 그토록 경고하려 했던 진짜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복순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골판지 정리를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가져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하루벌이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아, 조금만 기다려. 이것들만 다 싣고 가자. 만수는 복순이를 달래며 다시 골판지를 리어카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철제 파이프가 떨어졌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것이 자신에게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순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리어카 손잡이를 물고 당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정말 달랐습니다. 마치 생명이 걸린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또 다른 리어카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2층 상점 간판이 더욱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위험해 보였습니다. 간판을 지탱하던 철제 프레임이 점점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거 정말 위험해 보이네. 만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복순이가 그 간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아까 화물차가 갔던 방향, 그러니까 시장 안쪽을 향해 계속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화물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차량 같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웅웅거리며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만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이렇게 큰 화물차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복순이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위험해요. 빨리 피하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만수는 복순이를 안아주려 했지만 복순이는 안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세게 리어카를 끌어당기며 이곳을 떠나자고 애원했습니다. 복순이의 행동이 워낙 절박해서 만수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시장 안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쿵 하는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만수는 리어카를 두고 시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는 이제 거의 울듯이 낑낑거리며 만수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복순이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위험하다고,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만수는 갈등했습니다.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복순이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복순아. 우리 여기서 떠나자. 만수는 마침내 복순이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리어카에 실어둔 골판지들이 아까웠지만 복순이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복순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큰 트럭이 지나가는 진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점점 커지면서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지? 지진인가? 만수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진 같지는 않았습니다. 진동이 일정한 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기울어진 간판이 있던 건물 쪽에서였습니다. 복순이가 미친 듯이 짖으며 만수를 끌어당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복순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경고라는 듯이 온 힘을 다해 만수를 끌었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큰 균열음이 들렸습니다. 삐리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연이어 났습니다. 만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복순아, 빨리. 만수는 리어카를 포기하고 복순이와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7세의 몸으로는 빠르게 뛸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순이는 만수의 속도에 맞춰 함께 뛰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저 멀리 앞서 나갔을 텐데 오늘은 만수 옆에서 함께 뛰며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점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만수는 뒤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순이를 따라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사히 피할 수 있을까요? 복순이의 예감이 맞는 것일까요? 만수와 복순이가 필사적으로 뛰고 있을 때 뒤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쾅! 거대한 폭음과 함께 땅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만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복순이가 재빨리 그의 다리를 받쳐주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까까지 서 있던 건물의 외벽이 폭삭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만수는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그가 서 있던 자리에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먼지가 하늘로 치솟으며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복순이가 그의 다리를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만수는 지금 그 콘크리트 더미 아래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순아, 내가 날 살렸구나. 만수는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그 옆에서 낮게 낑낑거리며 할아버지 얼굴을 하찼습니다. 마치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죽음에 가까이 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아내를 잃었을 때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고마워, 복순아. 정말 고마워.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복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순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이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곧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를 듣고 나온 상인들과 주민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어머, 저기 할아버지 계셔. 한 아주머니가 만수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다른 사람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만수를 둘러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방금 전까지 저기 계셨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피하셨어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만수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복순이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계가 날 구했어요. 만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사람들이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는 여전히 만수 곁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꼬리는 내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정말요? 걔가 미리 알았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확신했습니다. 복순이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와서 만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충격이 컸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응급구조사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물이 자연재해나 위험을 미리 감지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목격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무너진 건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화물차들이 지나가면서 생긴 진동이 결정타였던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리 피하셨거든요. 소방관의 말에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도착해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건물주는 고개를 숙이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건물주의 사과를 들으며 만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복순이 덕분이라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만수의 손을 잡고 다행이라며 안도했습니다. 할아버지, 복순이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상인회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순이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눈에는 복순이가 영웅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보였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을 구해준 고마운 가족이었습니다. 복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만수는 다시 한번 복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실감이 났습니다.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방금 그 자리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미리 아셨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복순이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돌아가실 뻔했어요. 신기하네. 어쩌자고 저렇게 막았을까. 동물들이 위험을 미리 안다더니 정말이네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복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순이의 따뜻한 몸이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복순이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이. 복순아, 내가 살렸구나.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었어. 내가 나를 살렸네.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년 전 비 오는 날 골목에서 떨고 있던 복순이를 발견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복순이를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복순이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건물주는 고개를 숙이고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노후된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기 점검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건물주의 사과를 들으며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복순이와 함께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수를 위로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순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불안해하던 복순이가 이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위험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충격이 클 수 있거든요. 응급구조사가 만수에게 말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복순이를 두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친 곳도 없고 그래도 정밀 검사는 받아보셔야. 응급구조사가 걱정스러워했지만 만수는 완고했습니다. 대신 복순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만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입니다. 복순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상인회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순이를 영웅처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 복순이는 영웅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제 가족입니다. 만수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77세 노인과 3살개의 특별한 인연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다가왔습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되어서 구조적으로 취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벽에 지나간 화물차들의 진동이 결정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미리 피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소방관의 말에 만수는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만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사람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위험한 건물 주변을 통제선으로 막고 추가 붕괴 위험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더 이상 나다니지 마시고. 상인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밥값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직 일해야 해요. 복순이 먹일 것도 사야 하고. 만수의 말에 상인회장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응급지원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받기를 망설였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제가 이래서. 할아버지, 오늘만큼은 받으세요. 복순이도 놀랐을 텐데. 상인회장의 간곡한 부탁에 만수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몇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순이를 한 번씩 바라보고 갔습니다. 오늘 일어난 기적을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복순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복순이가 만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아요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 만수와 복순이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복순이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는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상인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복순이 덕분에. 만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는 만수 옆에서 평온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절박했던 모습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한 게 있어요. 오늘 일로 복순이가 유명해졌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았어요. 상인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신문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폐지를 줍던 노인을 구한 충직한 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만수는 거절했지만 상인회장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복순이가 없었으면 뉴스에 또 나오실 뻔했어요. 건물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났다고 말이에요. 상인회장의 말에 만수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의해서 작은 봉투를 준비했어요. 긴급생계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인회장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만수는 사양했지만 상인회장은 강요했습니다. 이건 복순이에 대한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복순이가 할아버지를 구해줬으니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복순이를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세요. 더는 리어카 끌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상인회장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다고 복순이 밥값도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복순이 밥도 사야 하고. 그 순간 옆에 있던 주민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계속하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마음속 이야기가 목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남편이었소.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7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다 멀리 가고 이렇게라도 버티지 않으면 그 기억까지 다 사라질까봐. 만수의 고백에 상인회장과 주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77세 노인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전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하는 것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아내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는 증거였고요. 복순이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괜찮아요.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복순이가 와서, 이 녀석이 와서 달라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만수는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순이는 만수의 손길을 받으며 기분 좋게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 녀석을 구했다고 생각했어요. 비 오는 날 떨고 있는 걸 데려와서 키워준다고.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이 녀석이 나를 구해준 거였어요. 상인회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노인과 개의 특별한 인연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순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살 이유를 잃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녀석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만수의 고백을 들으며 사람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존재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하러 나간 거예요. 이 녀석 밥값 벌려고. 그런데 이 녀석이 날 살렸네요. 복순이가 만수를 올려다보며 살짝 짖었습니다. 마치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구해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인회장이 만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복순이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아버지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주변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만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7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복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기적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무너진 건물 앞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폐지를 줍던 한 노인을 구한 충직한 개.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만수와 복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개 사료를 가져다 주었고, 어떤 이는 따뜻한 옷을 선물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복순이 할아버지라 불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안녕하세요? 복순이는 잘 지내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수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7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복순이 데리고 나오셨네요. 오늘은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복순이 간식 좀 드릴까요? 모든 사람들이 복순이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복순이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만수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리어카를 집안에 세워두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상인회에서 준 지원금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당분간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복순아, 이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만수는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순이는 매일 할아버지 곁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위험을 감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수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 녀석 덕분에 나 아직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미소가 복순이를 보내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보낸 거지? 내가 외롭지 않게. 그리고 위험할 때 지켜달라고. 복순이가 귀를 쫑긋 세우며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맞아요. 엄마가 보낸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골목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건물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에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 휴식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 복순이 동상을 세우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상인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복순이는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만수의 말에 상인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칭찬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원 조성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도 복순이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복순이네요.
정말 똑똑하게 생겼어요. 복순이는 꼬리를 흔들며 인부들을 반겼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는 복순이와 함께 새로 조성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소양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복순아,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복순이가 만수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복순이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순이 안녕. 할아버지도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만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복순아, 내가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가져다 줬구나. 복순이가 만수를 올려다보며 살짝 짖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복순아. 우리 영감을 잘 지켜줘서 고마워. 꿈에서 깨어난 만수는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도 깨어서 만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가 고맙다고 하네, 복순아. 복순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또 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복순이와 할아버지가 가져다 준 마을의 변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마리 개와 한 명의 노인이 어떻게 공동체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만수와 복순이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봄볕에 반짝이는 골목에서 작은 생명이 거대한 생명을 지킨 기적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만수의 속삭임에 복순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보여준 큰 사랑,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추억을 들려주세요. 복순이와 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